안녕하세요. 사주이야기 1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역마살 옹기 적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역마살 옹기 적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자, 역마살은 무엇이 있죠? 다 알겠지만은 인신사해, 이 네 가지가 모두 역마살이죠. 인신사해. 자, 사주팔자에 이 인신사에 역마살이 놓여 있는 경우 운에서 이 역마살을 갖다가 생극제화해서 일어나는 운기가 있을 것이고, 또 운에서 인신사에 역마가 찾아와 가지고 사주팔자에 영향을 줘서 일어나는 운기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즉 사주팔자에 있는 역마살을 생극제화해서 일어나는 일, 또 운에서 인신사회가 찾아와서 사주팔자에 영향을 줘서 일어나는 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모두 이게 역마살 운이 되겠죠. 역마살, 사주팔자에 있는 역마살을 건드는 경우 운에서 역마살이 찾아와서 사주에 영향을 줘서 일어나는 일, 이 모두가 역마살 운기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인신사의 역마살 운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표적인 역마살이 이동, 변동이죠. 변화까지. 이게 대표적인 거고, 또 좋지 않을 때는 사고라든가 교통액이 발생하는 게 역마의 대표적인 운기죠.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토지 부동산에 관련된 일도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토지 부동산하고는 왜 연관이 될까요? 바로 인신사회가 역마살도 되지만 지살도 되죠. 이게 땅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땅이 움직이기 때문에 토지 부동산에 관련된 일도 일어나는 게 역마살 운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역마살 운기가 기신이냐 희신이냐, 즉 좋게 찾아오느냐 좋지 않게 찾아오느냐에 따라서 운기가 정반대가 된다는 얘기죠. 자, 희신, 이 역마 운기가 좋게 찾아왔을 때, 또 사주팔자에 있는 역마살을 생극제하면서 좋게 운기가 들어왔을 때는 이동, 변동, 변화가 아주 좋은 이동과 변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이런 운기 때 제가 직장을 옮겨도 좋겠습니까? 또 아니면은 직업을 바꿔도 되겠습니까? 얘기했을 때 이런 운기 때는 좋게 된다고 통변이 되겠죠. 그런 운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토지, 부동산 등에 아주 좋은 운이 되겠습니다. 토지, 부동산에 좋다는 거는 매매가 아주 만족스럽게 되고, 또 매매도 순조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운기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또 토지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운기도 되니까 상당히 이런 이동, 변동, 토지, 부동산에 좋은 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신사에 역마살이 희신이 되는 경우, 또 사주팔자에 역마 기운이 있는데 그걸 생극제하에 있는데 좋게 작용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기신으로 또 찾아오거나 기신으로 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가 되겠죠. 이동, 변동, 변화가 아주 좋지 않게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시기 기신이 되는 운기에 이동, 변동으로 가게 되면, 직장을 옮기게 되면 상당히 후회를 하고, 더 연봉도 깎인다든가 또 환경도 좋지 않은 대로 이동을 해버리는 그런 운기가 돼서 이동, 변동, 변화가 좋지 않은 운기가 되고, 토지, 부동산에도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나죠. 즉 매매를 하는데 팔면은 싸게 팔고, 또 사면은 비싸게 사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든가, 또 매매가 잘 되지 않아 가지고 곤욕을 치른다든가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실 게, 이 역마살운에는 변동, 변화뿐만 아니라 토지,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 자, 기신이 됐을 때는 사고하고 교통액을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역마살이 안 좋게 들을 때 꼭 이러한 교통액과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역마살은 형살하고도 관계되죠. 인사신 3개가 합쳐져 있으면 삼형살이 되고, 그리고 2개만 있더라도 형살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운에서 사주팔자에 예를 들어서 임목이 있는데 사화가 찾아와서 형살을 이룬다든가, 임목이 있는데 신금이 찾아와서 형살을 이룬다든가, 아니면 임목과 신금이 있는데 사화가 찾아와서 삼형살을 이룬다든가, 이런 운기를 얘기한다는 얘기죠. 이런 운기가 발생할 때는 소속, 관제, 형벌을 받는, 또 아니면 형벌을 가하는 그런 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에서 이렇게 형살이나 삼형살을 이루는 운기에 희신이 되면은, 희신, 좋은 운기가 되면 형을 집행하는 입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송 등에 승소하는 운기가 되겠습니다. 즉 어떤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소송을 걸어서 이기게 되면 남의 손을 빌어서 집행관을 손을 통해서 벌을 받게 만들죠. 그러니 형을 집행하는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소송 등에 승소하는 운기가 되겠습니다. 또 기신으로 작용하면 형을 당하는 운기죠. 그러니 관제, 소송에서 패해서 형을 당하는 운기가 되겠습니다. 즉 본인이 잘못하던가 여러 가지 일에 의해서 소송을 당했는데 또는 본인이 했는데 져가지고 본인이 형벌을 당하는 그런 운기가 바로 인사신 사명살이나 또 두 개만 있어도 형살로 작용하기 때문에 형살의 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살펴서 희시인지 기시인지를 잘 살피면은 이런 본인이 형을 당하는지 또 집행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 팔자를 보면서 역마 운기 적용법을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주 팔자를 보자고요. 갑오년, 정축월, 이모일, 신해시에 태어나신 분인데요. 자, 이 사주 운기 적용을 위해서 사주 형국을 제대로 파악해봐야 운기 적용이 제대로 되겠죠.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인 내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로 태어났네요. 물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물이나 물을 생해주는 쇠가 내편이 되겠네요. 자, 먼저 비겁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시지의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월지, 축토지장 간의 계수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물을 생해주는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시간의 신금, 작은 쇠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월지, 축토지장 간의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네요. 그러면 나와 있는 내편이라고는 해수 큰 물과 신금, 작은 쇠뿐이네요. 나와 있는 거는. 이러면 내편의 세력이 너무 약해서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주가 되겠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내 힘을 빼가는 오해 뭔가요? 식상, 내가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 오행이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물이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나무가 되겠고, 재성은 불, 관성은 흙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연간의 간목, 큰 나무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시지, 해수 안에 간목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연지의 오화, 작은 촛불, 그 다음에 월간의 정화, 작은 촛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지의 오화 역시 작은 촛불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관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월지에 축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연지 오한의 기토, 일지 오한의 기토, 시지 해수 안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상대편은 대단하죠. 간목, 큰 나무, 오화, 정화, 오화, 작은 촛불, 축토, 작은 흙 이렇게 해가지고 내편이라고는 신금과 해수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매우 약해졌네요.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주에 신금이 금생수를 해주고 있나요? 안 되죠. 이 작은 쇠 조각이 큰 물을 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한강에다가 바늘 던지기다는 얘기예요. 수다금침이 돼서 이 신금은 금생수를 못 해줍니다. 그러니 사주가 더 약해졌죠. 자, 사주를 보면은 이 해수를 가려보면 알겠죠. 사주가 아주 신약해지는 사주가 되겠죠. 그러면 약한 사주에 이 해수가 영신이 되겠죠. 이 해수가 없으면 사주가 아주 약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해수와 영신이 된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희신은 운에서 큰 쇠가 와가지고 금생수를 해주면서 통관을 해주면 가장 좋은 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그러면 해수가 이게 역마살이죠. 역마살이 아주 귀중하게 소중하게 자리에 있네요. 그러니 영신으로 잡혀 있고 그런 사주팔자가 됐는데, 자, 운기에서 예를 들어서 술토가 찾아왔다. 큰 흙이 찾아왔어요. 어떤가요? 이 물을 갖다 막아버리죠. 토국수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귀중한 역마살을 극을 해버리니까 사주가 기우뚱하면서 아주 안 좋은 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운기, 술토울에는 역마살을 극해버리니까 이동, 변동, 변화가 좋지 않은
그런 운기가 되고 토지 부동산에도 아주 불리한 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를 들어서 무술년을 2018년에 찾아와가지고 직업을 바꿔보려고 그러는데 아니면 직장을 옮겨보려고 그러는데 어떤가요? 했을 때는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불리하죠. 그리고 부동산을 매매해야 되는데 어떤가요?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역마살 운기를 적용하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술토가 찾아가지고 해수를 극했는데 만약에 임목이라는 역마살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어떤가요? 임목도 역마살이니까 이 물을 갖다 흡수해 버리죠. 약한 사주를 더 약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죠. 이 많은 사주가 약한데 큰 나무 가서 사주를 더 약하게 해버리니 이 역마살은 흉한 역마살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동 변동 토지 부동산에 아주 불리한 운기가 되겠습니다. 사화가 오면 어떤가요? 사화가 오게 되면 사해충이 되겠죠. 물론 불이 깨지겠지만은 이 해수도 상당히 데미지를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사주에 악영향을 줘서 이 사화도 역마살이지만 안 좋은 영향을 줘서 역시 이동 변동에 좋지 않고 토지 부동산에 불리한 운기가 되겠습니다. 자, 신금이 찾아오면 어떤가요? 역마로 찾았네요. 금생수로 해주죠. 금생수로 해주니 사절주에 파워도 생기면서 희신운이 되기 때문에 이동 변동에 아주 좋은 운기가 되고 토지 부동산 매매운에 상당히 유리한 그런 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마운이 기신인지 희신인지 또 사주팔자에 역마가 좋게 작용한지 안 좋게 작용한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운에서 이 역마를 극하는 운기도 만약에 이 역마가 안 좋은 역마다 극해버리면 좋은 일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 사주같이 해수가 아주 영신으로 좋은 운기인데 술토라는 이런 운기가 온다든가 임목이 온다든가 사화가 가지고 영신을 힘을 빼버리면은 아주 안 좋은 이동 변동 토지 부동산에 좋지 않은 운기가 일어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사주팔자도 한번 보자고요. 임자년, 임자월, 정해일, 병호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도 운기를 적응하기 위해서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되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이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이 정화 작은 촛불이죠. 촛불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불이나 아니면 불을 생해주는 땔감인 나무가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비겁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시간의 병화 큰 불, 그 다음에 시지의 오와 작은 촛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땔감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인성인 나무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죠. 일지 해수 안에 간목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내 편의 세력이 너무 약하죠. 나와 있는 거는 병화하고 오화, 큰 불, 작은 불 뿐이네요. 자,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요? 식상, 재성, 관성 이 세 가지가 상대편이 되겠죠. 식상은 뭔가요? 불이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흙이 되겠고, 재성은 쇠가 되겠고, 그 다음에 관성은 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해수 안에 무토, 그 다음에 시지, 오 안에 기토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재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 없고 지장간에도 없네요. 무재성인 사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물을 찾아보면은 물은 연간의 임수, 월간의 임수, 큰물, 호수같이 큰물, 그 다음에 시지에 역시 해수, 큰물, 호수같이 큰물, 그 다음에 연지, 월지에 자수, 작은 물까지 상당한 관성의 물기운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뭐가 대단한가요? 물기운이죠. 관성인 임수, 해수, 큰물, 그 다음에 자수, 작은 물까지 합쳐서 이 여린 촛불을 한 방에 꺼버리는 형국입니다. 이 병화와 오화는 역부족이죠. 이 물을 상대하기는. 그러니 사주가 아주 신약한 사주가 됐네요. 그리고 관살 맞은 사주가 됐죠. 이 관을 대적할 만한 흙이라든가 큰 흙이라든가 나무가 있으면 좀 덜했을 텐데, 나무는 해중에 간목이 있지만 이 물에 거의 순목이 돼서 썩어가고 있네요. 그리고 흙도 무토, 기토가 있지만 이 물에 흙탕물이 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그러니 관살 맞은 사주가 됐죠. 그럼 용신은 할 수 없이 병화 큰 불로 잡지만은 이 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희신은 뭔가요? 운에서 큰 나무,
간목이나 인목이 와가지고 수생목, 목생화로 이렇게 이어지면 가장 좋은 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술이라든가 이렇게 큰 땅이 와가지고 마른 땅이 와서 이 물을 어느 정도 막아줘도 좋은 운기가 되겠네요. 뭐 진토나 미토, 축토 이런 흙이 와가지고는 이 물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주에 강한 기운을 오행을 건드니까 오히려 운기가 좋지 않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나 인목 큰 나무가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무술같이 위아래로 마른 땅이 와가지고 이 물을 어느 정도 막아주면 좋은 희신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사주팔자에 역마가 보이죠? 해수. 좋은 역마인가요? 나한테 아주 흉한 역마죠. 관살로 잡혀있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역마살이라 좋지가 않습니다. 자, 무술년이 왔어요. 2018년 똑같이 앞사주같이 2018년이 오면은 이 무술 큰 흙이 이 해수를 극클하네요. 이 많은 물을 막아준다는 얘기죠. 운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앞사주는 해수가 영신이어서 해수를 막아버리니까 좋지 않았지만 이 사주에서는 해수가 아주 나한테 귀신 관살로 작용하는데 이 물을 막아주니까 좋은 운기가 되겠죠. 이 역마를 극을 해가지고 오히려 좋은 운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동 변동 토지 부동산에 아주 좋은 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토운은 좋습니다. 역마를 극을 하지만 오히려 극에서 좋은 운기가 됐고, 자, 운에서 인목이 오면 어떤가요? 아까 큰 나무가 오면은 수생목, 목생화로 통관을 시켜주면서 아주 사주에 힘빨이 생기니까 좋은 운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목, 이런 용신운, 역마가 찾아오면서 인목도 역마죠. 역마가 찾아오니 이런 운기 때는 변동, 이동, 변화, 토지, 부동산 등의 좋은 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술령이라든가 아니면 갑인년 이럴 때 와가지고 제가 직장을 옮겨야 되는데 이동이 더 좋습니까? 그러면은 아우 좋습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는데 좋습니까? 그러면 아주 좋은 운입니다. 무술년이나 갑인년 이럴 때. 그리고 부동산 매매를 하면 어떻습니까? 상담이 들어오면 아주 좋습니다. 이런 도움이 되겠죠. 다른 역마살이 찾아왔어요. 신금이 찾아오면 어떤가요? 이것도 역마죠. 신금이 찾아오면 금생수를 해버리죠. 그러니 물이 범람한데 더 범람하게 만드니 좋지 않은 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동 변동 토지 부동산에 불리한 운기가 되고, 사화가 찾아오면 어떤가요? 사화가 찾아오면 역시 나한테 힘을 보태줘도 좋을 것 같지만 이 물이 한 방에 달라들어서 이 사화를 꺼트려서 오히려 강한 오행을 건드리니 좋지 않은 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동 변동 토지 부동산에 좋지 않은 운기가 됩니다. 자, 해수가 찾아오면 어떤가요? 같은 해수가 찾아오면 좋은가요? 아니죠. 물이 더 가세가 되니 더욱 흉한 운이 됩니다. 더군다나 해의 자영살까지 돼버리네요. 역마살이. 그러니 상당히 이동 변동 토지 부동산 등에 좋지 않은 그런 운기가 되고, 또 건강상으로도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이 불이 꺼지게 생겼으니 물이 가세하면서, 그러니 심혈관 질환으로 자칫하면 건강을 이루고 자칫하면 또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운기입니다. 이렇게 사주팔자에 역마가 있을 때, 역마를 생극제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역마가 있더라도 운에서 역마가 찾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꼼꼼히 살펴서 희시인지 기시인지 살펴서 운기 적용을 하면 무난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주팔자도 한번 볼까요? 개해년, 갑인월, 을축일, 갑신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자, 이 사주도 운기 적용을 위해서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되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간이 4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이 을목 작은 나무로 태어났네요. 작은 나무의 4편은 비겁인 같은 나무나 나무를 생겨주는 인성인 물기운이 4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간의 간목, 월지의 인목, 그 다음에 시간의 간목, 큰 나무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연지, 해수안의 간목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나무를 생겨주는 인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간의 개수, 작은 물, 그 다음에 연지의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일지, 축토안의 개수, 그 다음에 시지, 신금안의 임수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4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비겁인 간목, 인목, 간목, 큰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개수, 해수
이렇게 작은 큰 물까지 생을 해주니 내편의 세력이 상당한 그런 사주라 사주가 강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주가 되겠죠. 자,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내 힘을 빼가는 오행 뭔가요? 식상, 재성, 관성 이 세 가지가 상대편이 되겠죠. 식상은 나무가 생겨주는 오행이니까 불이 되겠고, 재성은 흙, 관성은 쇠가 되겠네요. 자, 식상인 불을 찾아보면 사주 팔자에는 나와 있는 거 없죠. 월지, 임목안에 병화가 암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흙을 찾아보면 흙은 일지에 축토 작은 흙 뿐이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해수안의 무토, 월지, 임목안의 무토, 그 다음에 시지, 신금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지장간에 상당히 재성이 위치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시지에 신금 큰 쇠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일지 축토 안에 신금이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상대편은 축토와 신금 뿐이네요. 이렇다 보면 상당히 사주가 강해진 사주가 되겠습니다. 내 편의 세력이 이렇게 똘똘 뭉쳐지고 물하고 나무에 숲을 이루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 신금 큰 쇠가 사주의 바란스를 맞춰주고 또 축토가 사주의 바란스 힘을 빼주고 있으니 어느 정도 맞춰주고 있는 사주지만 아주 신강한 사주가 됐습니다. 자, 용신은 뭔가요? 용신은 임목안에 병화가 용신이 되고 운에서도 큰 불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이어지는 통관, 억부, 또 조우, 불이 인월달이면 상당히 봄이다 하지만 추위가 덜 가신 아주 추운 봄이죠. 그러니 조우로서도 불이 좋고 통관, 억부로서도 불이 좋은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자, 사주에 역마살이 제법 있죠. 임목, 사화, 그 다음에 신금, 역마살이 상당히 발달됐습니다. 이 해수와 임목은 나한테 상당히 불리한 역마살이고 신금은 이 나무들을 제어를 해주는 그래도 고마운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런 사주팔자가 됐는데 아무튼 임목도 내 편이라 하지만은 임목 안에 병화가 품고 있어서 그래도 임목은 그렇게 나쁜 역마살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네요. 자, 운에서 사화가 찾아옵니다. 어떤가요? 사화가 찾아오면 불기운이 아까 희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강한 나무 기운을 설을 해주고 목생화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조우 인월달에 추위를 갖다 몰아주고 또 통관도 되죠.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으로 통관, 억부, 조우로서 좋은 사화가 찾아왔네요. 그러니 희신이죠. 자, 사화가 찾아오면 인사신 삼형살이 일어나죠. 임목, 사화, 신금. 그래서 이렇게 삼형살이 되면은 흉한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사화가 찾아오면서 희신으로 찾아오니 아주 좋은 운이라 삼형살에 좋은 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동, 변동,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에도 좋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형살이 작용하니까 형을 본인이 지펴가는 그런 운기도 돼서 소송이나 이런 거를 승소해 가지고 상대편에게 형을 가할 수 있는 소송에서 이기는 운기, 그래서 좋은 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살이 형성된다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운에서 해수가 찾아와도 안 좋죠. 그죠? 수생목을 해버리니까. 쇠가 찾아오면, 신금이 찾아오면 운기에서요. 금생수로 해서 더 좋지 않죠? 그런 운기가 되네요. 임목이 찾아도 역시 사주를 강하게 해버리니 해수나 신금, 임목 모두 역마로 찾아오면은 좋지 않은 운기라 이동, 변동수에 좋지 않고 매매운도 좋지 않은 그런 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역마가 찾아오면은 이동, 변동,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 이런 쪽에 관계가 되고 또 형살로 형성이 되면 형을 집행하는 그 다음에 형을 당하는 그런 운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신인지 희신인지를 잘 파악해 가지고 운기 적용을 해야 되고 사주팔자에 있는 역마를 갖다가 생극제화하는 운기가 왔을 때 그 사주팔자에 있는 역마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잘 파악해서 운기를 적용해야 오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역마살 운기 적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